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하락세를 버티게 해줬던 고마운 해지 종목과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최근에 마이클 세일러가 크립토 겨울은 끝났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올린 트윗입니다. 겨울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따뜻한 옷을 입고 있네요. 봄옷으로 얼른 갈아입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스트래티지가 지금도 논란이 많죠. 뭐 폰지 사기다 뭐다 뭐 이자를 많이 준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팩트만 얘기해 보면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 6개월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들이 샀던 비트코인 물량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25년 10월부터 떨어졌었잖아요. 10월 달에는 778개. 의외로요. 고점에서 많이 안 샀습니다. 근데 11월로 오면서 9,000개, 12월로 더 떨어지니까 22,000개, 1월 달엔 4만 개, 떨어질수록 많이 샀네요. 그리고 2월 달에 5,000개로 조금 주춤했다가 3월 달에 44,000, 4월 달에 52,900개. 그러니까 3월, 4월 달에만 무려 10만 개 정도 되는 말도 안 되는 물량을 샀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떨어지는 6개월도 안 되는 구간에 이들이 샀던 물량이 무려 17만 5천 개입니다. 현재 개수를 81만 개, 요걸 100%로 잡으면 전체 물량의 21.5%를 최근에 떨어지고 있을 때 샀다. 엄청난 물량을 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단가는 올라갔겠죠. 왜냐면 예전에 더 싸게 샀었으니까요. 그래서 평균 단가는 6만 6천에서 최근에 막 계속 바이더 딥을 하니까 7만 5천 불로 올랐다. 그래서 한때는 이 스트래티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6만 초반대까지 왔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는 뭐 7만 7천, 8천 뭐 이쪽에서 놀고 있어서 이 친구들은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개수가 깡패구나. 평단이 중요하지 않구나를 이 친구들을 통해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팩트는 많이 샀다. 떨어질 때 많이 샀다가 팩트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면요. 대중들은 별 반응이 없지만 낙관적인 전망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 CEO인데요. 이분은 주요 저항선이 10만 달러다. 이거 요거를 돌파할 때는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좀 장기적으로 보는 분이라서 10만 불을 지금 부른 거고요. 보통 뭐 트레이딩이나 단타하는 분들은 우리 코인리스를 자세히 보면요. 뭐 7만 불 뚫으면 뭐 폭등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7만 5천 불 뚫으면 폭등한다 하다가 이제 뭐 8만 불 뚫으면 폭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점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장기 보다 보니까 10만 불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일단 적어도 한 달 전보다는 시장 모멘텀이 계속 이제 개선이 되고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단타 치는 물량과 장기적으로 하는 기관들의 물량은 좀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ETF라든지 뭐 CFTC에 매주 나오는 보고서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옵션 시장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상승세가 단기적으로는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 비슷한 논리입니다. 뭐 8만 불을 가든 뭐 7만 5천 불을 뚫든 점점 앞으로는 강세가 있겠지만 어떤 벽에 가로막힐 것이다. 그거는 갤럭시 디지털 CEO는 이걸 10만 불로 불렀는데요. 왜 이런 저항선에서 주춤하느냐? 옵션 매도자들 또는 딜러라고 불리는 분들, 쉽게 얘기하면 사는 사람들은 콜옵션을 사서 가지아를 외칠 수 있는데요. 가지아가 돼버리면 옵션을 판 사람들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8만이든 뭐 9만이든 10만이든 강력하게 여기에서 막아줘야 옵션 딜러들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매도세를 무시 못한다. 그래서 저 정도까지 올라가면 좀 저항을 받고 주춤주춤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숏스키즈가 밝혀지면서 나오면서 많이 오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들의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옵션 얘기가 나와서 하나 굉장히 이례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숏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펀딩비가 극단적인 음수 구간에 진입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하거든요. 보통의 구간에는요, 보통 펀딩비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롱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는 그냥 쉽게 외우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수의 뭐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에 포함되어 있으면 벌금을 내야 된다. 다수에 있는 죄를 치러야겠죠. 그래서 선물과 현물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쓰는데요. 자, 지금 음수에,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많은 베팅을 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펀딩비를 반대쪽에 주면서라도 지금 낮게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가 숏 포지션에 치우쳐져 있으며 지금 모든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펀딩비를 올라간다 하는 쪽에 베팅을 하면서까지 내려갈 거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통틀어서 보면 너무 극단적인 음수 펀딩비는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상승 재료다. 그러니까 펀딩비가 이처럼 낮아지면 숏 투자자들은 다음 상승을 위한 유동성에 땔감이 될 수 있다. 숏스퀴즈가 더 강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모두가 이만큼 오르면 숏이지. 에이, 채널 뚫고 올라오는 게 말이 안 돼. 왜냐면 지금 채널 안에서 계속 버티고 오르면 뿅망치 맞고 오르면 뿅망치 맞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숏을 외치고 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럴 때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더라. 요게 이제 핵심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펀딩 레이트를 이제 좀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이 하얀색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풀이 파릇파릇하다는 초록색은 이제 플러스에 베팅한 사람들이 낸 펀딩비고 빨간색은 마이너스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작년 10월 달 이후로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떨어졌었죠. 근데 떨어지더라도 한 올해 2월, 뭐 1월까지는 푸릇푸릇, 그러니까 롱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에이,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오를 거야. 무조건 롱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떨어지다가 횡보하다가 한번 또 떨어졌죠. 2월 6일쯤에 저점을 찍었었다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저점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2월 6일부터 계속 횡보를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더 떨어져, 더 떨어져, 더 떨어져. 지금 빨간색 이 숏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지금 우리가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 항상 AI에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례적인 통계라고 하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이례적이라 하면 이런 상황이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챗GPT에게 역시 물어봤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지금 언제랑 비슷한 것 같아? 왜냐면 과거에도 그럼 이런 뭐 통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챗GPT가 어떤 대답을 했느냐? 굳이 고른다면 단기적으로 보면 23년도 10월 데이터와 매우 유사하다. 이거 말고도 데이터를 주르르르 막 답변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건 단기적으로 23년 10월이었다. ETF 직전에 이 폭등하기 전에 그 모습이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자금적으로 보면 20년 초반에 팬데믹 그 직전 느낌과 유사하다. 정리를 하면요. 차트는 23년 10월과 비슷하지만 자금적으로 볼 때는 지금이 훨씬 강력할 수 있다라고 보수적인 챗GPT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3년도 10월 달 당시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 아래 동그라미 친 게 23년 10월 무렵인데요. 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3년 6월 달에 뭐 현충일 날 게리 겐슬러가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고소하고 뭐 전부 다 증권이고 하고 난동을 6월 달에 부렸는데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은 23년도 9월, 10월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6월보다 더 밑에 내려와 있어요. 23년에 거의 초반을 제외하면 저점이었다. 왜 이런 상황이었냐면 23년도 6월 달에요. 그 게리 게슬러가 난동을 부리고 보름 후에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SEC에 쓱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6월 달에 갑자기 즐거웠겠죠. 아, 이제는 중국 세력들 다 뭐 고소시키고 올라가겠구나. 블랙락이 괜히 블랙락이 아니다 했는데 6월, 7월, 8월, 9월, 10월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겁니다. 아, 블랙락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네. 이거 대봤자 별것도 아닐 거고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불신의 최정점에 있을 때가 23년도 9월과 10월이다. 근데 지금이 그때와 비슷하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뭐 이들의 말대로라면 이제 이렇게 뭐 적당하게 올라가면 조정도 좀 적으면서 스멀스멀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반대로 막 급등이 나오면서 크게 올라가다가
무조건 급등이 있으면 이 조정도 길어지고 깊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어떤 뭐 형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과거 통계는 23년 10월과 비슷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더 횡보하다가 오르든 바로 오르든 아무튼 이제 상승세가 시작된다. 뭐 세일러의 말대로 크립토 겨울이 대부분 종료가 됐다라고 본다면 반등이 빠를 해지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쉽게 얘기하면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있는 특히나 방어에 치중된 게 원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해지 펀드도요. 공격을 하는 펀드가 아닙니다. 뭐 인플레의 해지를 위해서 금을 산다,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게 해지인데 지금 해지 펀드는 좀 이상해졌죠. 공수가 같이 있는 거다. 그래서 협의로 제 의도가 아니라 일단 협의의 의미로 한다면 내 주종목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금이나 채권이나 이런 게 작은 의미의 해지 종목이라고 보면요. 제가 여기서 쓰는 해지는 좀 크게 보는 겁니다. 그냥 내 주종목이 아닌 거, 내 종목과 뭐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도 갈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대부분이 업비트의 뭐 대부분의 막 종목이 막 90%, 100%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 업비트에 없는 거, 이거를 저는 해지 종목이라고 본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와중에도 주종목이 아니라 비주종목, 별로 그렇게 기대도 안 했던 친구가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면,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좀 흐뭇하겠죠. 왜냐면 업비트만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뭐 어디서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고, 심지어 막 20%, 30%, 50%돼 있으면, 너무 좀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해지 종목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현금을 들고 있으시면 이거 유지가 잘 되시던가요? 10%를 유지를 하려고는 하지만 그냥 있으면 쏠랑 다 사버리고 10% 사라지고 현금은 항상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종목으로 뭐 주식이든 뭐든 종목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제 부자들은 이걸 채권이나 뭐 금이나 이런 걸 하지만 우린 뭐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런 종목이 아니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제가 좀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지금 먼저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끝내고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스트래티지가 먼저 오르고 더 많이 오르고 있다. 이 스트래티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좀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4월 기준으로 최근 한 달간 뭐 스트레티지는 약 25% 올랐다. 근데 같은 기간에 비트코인은 9%밖에 못 올랐다. 그러니까 스트레티지가 떨어지는 것도 어마무시했지만 만약에 저점을 찍었다면 반등 속도도 지금 2배 이상 빨리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4월 기준인 거고요. 최저점 2월 6일에 최저점 8,900만 원을 찍었던 비트코인 기준으로도 지금 뭐 그 저점 기준으로 30% 정도 이상 올라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아무리 올라도 스트레치지가 지금 더 빨리 올라오고 있다. 이게 이제 기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뭐 제 경험상 정말 극도의 공포 때 큰 기대 없이 정말 일부 사놨던 뭐 그럼에도 저는 비트, 이더 뭐 XRP, 솔라나가 당연히 훨씬 뭐 10배, 20배 많겠죠. 그렇지만 큰 기대 없이 사놨던 해지 주식들이 지금 효자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든든한 멘탈적으로도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뭐 한두 번 얘기 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단 코인 관련된 여러 가지 해지 주식들을 뭐 제가 스트레티지나 뭐 코인베이스나 뭐 로빈후드나 이런 거는 좀 샀었다라고 뭐 예전부터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40불 때 예전에 사놨던 거 한 170 몇 불에 못 참고 팔았다가 다시 그때 사서 지금 좀 들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슬래시가 있는 게 이제 코인이랑 관련이 없는 쪽 아이렌이라는 종목도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뭐좀 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한때는 뭐 마이너스 2, 30% 갔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이렌이 제가 들고 있는 해외 주식 중에 가장 많습니다. 비중이 많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도 뭐 예전에 뭐 버핏도 물렸었다라면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렌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코인을 좋아해도 계속 AI가 뭐 간다, 데이터 센터가 간다, 버블이 있네 없네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노출해 놨던 제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이 친구들의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나
정부 정책이 완전 역행을 해서 뭐 너무 심하게 폭락을 했었잖아요. 뭐 거의 보험업계 1위 수준인데 뭐 버핏도 물릴 정도로 떨어졌으면 뭐 괜찮겠다 싶어서 코인이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뭐 상관이 없을수록 저는 더 좋은 해지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SK텔레콤도 뭐 예전에 해킹을 당해도 정말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는 종목도 참 드물구나.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엔트로픽도 뭐 투자를 해놔서 뭐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죠. 이거 다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떨어졌을 때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고 삼성전자는 제가 뭐 실력이 없어서 뭐 2배 정도에 이제 팔고 떠났지만 뭐 괜찮았죠. 2배 정도 팔아서 제일 많이 산 게 비트코인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스트레티지도 일부 샀었고 아이랜도 많이 샀었고 휴자 종목으로 아무튼 활약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코인 방송이니까 스트레티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은 경험상 알고 있을 겁니다. 상승도 무식한데 하락도 무식하다. 거의 뭐 비트코인의 뭐 3배, 4배 곱빼기 상품. 근데 여기에 또 2배의 레버리지 상품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정말 비추입니다. 큰일 날 수 있다. 아무튼 둘 다 어마무시하다. 제가 22년도 말 이후에, 그러니까 크립토 겨울 이후에 파란색의 스트래티지와 빨간색의 비트코인, 한번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이 파란색 스트래티지의 상승률이 정말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비트코인을 거의 뭐 환율 차트로 만들어 버리는데 거의 뭐 이건 심정지 차트처럼 가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 스트레티지가 이제 막 탄력을 받고 올라가면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막 3000% 넘게 올라갔네요. 물론 이 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조정 때는 더 많이 떨어졌었겠죠. 여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횡보도 하고 많이 떨어지지만 오를 땐 정말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 있을 때 사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여기 25년 한 7월부터 정말 어마무시한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떨어지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많이 떨어진다. 무서운 종목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러면 아까 챗GPT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이 23년도 10월과 비슷한 것 같다. 만약에 세일러 말대로 겨울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됐고 챗GPT의 말대로 그때 즈음이라고 한다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요 정도 즈음의 느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스트래티지가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비트코인인데 와, 뭐 이거는 뭐 출렁출렁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탄력을 받으니까 막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네요. 막 정말 비트코인을 환율 차트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많이 올라간다. 상승세를 탄다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떨어질 게 더 남아 있다라고 보는 아까 트레이더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가 맞을지 모른다. 떨어뜨리고 더 털고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아직도 떨어질 게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파란색 스트래티지는 사실 25년 7월부터 먼저 꼬꾸라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5년 10월 달에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을 때는 이 두 번째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한 3달 정도 전부터 스트래티지는 진작에 꼬꾸라졌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위험도가 높은 종목들은 미리 오르고 크게 오르지만 미리 떨어지고 어마무시하게 떨어진다. 이 폭락의 기울기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파란색의 이 기울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가파르다. 빨간색의 이 비트코인 하락보다 훨씬 높죠. 근데 그럴 만한 게요. 우리 25년 10월 달부터 폭락이 벌어졌었는데 그때의 원흉이 누굽니까? 그게 JP모건이었고 스트래티지 종목이었습니다. MSCI에서 빼버릴 수 있다. 뭐 굉장히 장문의 보고서를 그것도 10월 10일 폭락에 맞춰서 JP모건이 딱 하고 준비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 정말 기가 막히게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JP모건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2대 퍼드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판다. 또는 양자 해킹을 당한다. 이건데요. 사토시 물량은 당장 건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판다든지 뭐 MSCI 지수에서 빼버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그 카드를 JP모건이 썼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티지가 많이 떨어지는 게 좀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에도
향후에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다든지 또 스트래티지 종목이 아직도 뭐 죽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존을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는 제가 표시를 해봤네요. 사실 저점을 찍었다면 지금 파란색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점 찍고 올라오는 속도가요. 이미 빨간색보다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훨씬 많이 밑에서 시작을 해서 뭐 안 느껴지지만 이미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빨간색이 무난하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 파란색은 막 올랐다 떨어졌다 더 할 수는 있지만 아마도 기울기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구나. 왜냐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요, 제가 예전에 해지 뭐 자산이나 해지 종목을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최고의 효율을 내야지. 왜 바보같이 뭐 해지 자산을 삽니까? 24년 말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제가 실력이 없어서 2배 정도에 팔긴 했지만 삼성전자 얘기할 때마다 에라이 멍청아. 30배 올라도 안 사. 너 많이 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국내 주식 얘기를 그때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지금은 뭐 하나오션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조선소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너 거제도 앞에 가봤어? 거기 썰렁해서 아무것도 없어. 너 평택 가봤어? 삼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왜 해지가 있어야 되느냐? 거듭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10%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잘 되시던가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10% 유지를 하려고 해도 순식간에 현금이 바닥이 나고 어렵고 녹아버리더라. 더군다나 이게 원하면 더 지금 뭐 녹아나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현금 유지가 어렵다. 차라리 뭔가 종목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 월가든 금융기관이든 다 하고 있잖아요. 채권이나 뭐 국채나 금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우리도 이런 전략을 좀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내가 예상을 해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낼 때 딱 치고 빠져나오면 좋은데 이게 베스트인데요. 이게 생각처럼 되느냐는 겁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하락이 온다면 최고의 효율은커녕 생존이 불투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예전에 내가 생존이 불투명했었고 실패가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겪어보지 않았다. 세계의 경읽기가 되겠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예상치 못한 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해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더 황당한 경우인데요. 코인은 안 가는데 주식만 오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사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었잖아요. 이거는 전혀 제가 예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코인은 안 가는데 코인 관련 주식만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죠. 아니, 비트코인은 조금 올라가는데 코인 주식은 막 쭉쭉 올라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해지, 방어이자 공격 자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로 달러는 오르는데 내가 달러 자산이 없네요. 물론 뭐 국장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해서 다 좋은데 이게 다 원화 기반의 자산이라면 생각보다 내가 상승률을 누리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가파르게 쫓아올 테니까요. 그래서 내 원화가 녹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지를 좀 해 나가는지 제 노하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환율이 막 변동을 하잖아요. 언제는 1,500원 갔다가 언제는 1,400원 왔다가 저는 1,500원 정도 오면 좀 파는 경향이 있고요. 1,400원쯤 되면 그냥 남는 돈을 좀 그냥 바꿔 넣습니다. 마치 비트코인 사듯이 환율이 낮을 때 원화를 달러로 증권사 앱에서 바꿔놔요. 이게 해지잖아요. 원화를 쌀 때 좀 달러로 해서 바꿔놓는다. 뭐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저는 달러 환전하는 개념으로 그냥 좀 사놓으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과도한 공포, 과도한 하락 종목들이 막 우수수수수 떨어지면요.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생사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고 내가 이것저것을 보면서 분석한 후에 매수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XRP, 솔라나, 뭐 도지 이런 쪽이 80%, 90%. 그러니까 이 해지 자산의 뭐 10배, 20배 훨씬 많습니다. 요거는 때가 되면 최고의 효율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업비트에 뭐 100%를 다 넣지 않는다.
한 10에서 많게는 20% 정도는 스트레티지도 예전에 샀었고요. 아이랜도 샀었고, 앞서 말씀드린 뭐 유나이티드 헬스도 샀었고, 뭐 이것저것을 사놓는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최고의 효율도 내고 싶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느냐? 코인은 안 가는데 주식만 오르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AI 뭐 데이터 센터에도 뭐 나름대로 노출을 해놓고 조금 코인과 상관없는 주식도 어느 정도 해놓는다면 코인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 코인이 뭐 오를 때는 물론 덜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은 힘 빼놓는 전략 이런 자산들도 필요하다.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 아이랜드 엄청 올랐고요. 스트레티지도 100달러에서 제가 보니까 한 170달러까지는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샀던 애들은 그래도 좀 뭐 반짝반짝 거리고는 있는데 아무튼 요런 종목들을 계속 내가 분석을 하고 떨어질 때 사놓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한 이후에 뭐 환호를 한다면 일부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매도한 것들의 일부는 그냥 달러로 들고 있다가 뭐 달러가 올라가면 원화로 환전을 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판 거 중에 일부는 뭐 소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그중에 일부는 아직 뭐 사이클이 지속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걸로 이제 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사고 싶었던 코인을 살 수도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요. 이게 내 예상과 달리 갔을 때 오래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하고 뭐 막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긴 마라톤을 버티는 연료가 될 수 있다. 이게 멘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뭐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방에 벌고 뜨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거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약세장에 끝까지 오래 버티셨다면요. 반대로 강세장의 끝까지도 오래오래 버티고 보유할 수도 있고 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를 해지 자산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